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지났는데, 그 중에 이제 중경 꿀팁이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리고 나니까 왜 이거를 내가 영상에 안 담았을까 아쉬운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합격생이 알려주는 중앙경찰학교 꿀팁 3부, 희망지역 선택하는 법과 중경 생활 이후에 나가게 될 목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지역 선택.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비단 합격생뿐만이 아니라 경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제 경찰 합격생분들이 지역을 가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경찰 시험은 광역시 도단위 지방청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경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를 바탕으로 그 해당 광역시와 도 안의 지역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지방청들은 그 안에 이제 시군 단위의 경찰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경찰서들에서 몇 명을 뽑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은 A, B 지역은 이번에 굉장히 적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혹은 C, D 지역은 이번에 좀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알려주는 곳들이 많은데요. A 지역 몇 명, B 지역 몇 명, C 지역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지역을 적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1지망에서 한번 재수없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정말 원치 않는 대로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지망부터 5지망은 어디까지나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성적이 930 정도로 좀 높은 점수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1, 2, 3지망에 지원한 곳이 워낙 적게 뽑는 곳이어서 다 떨어지고 4지망에 이제 하남을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B라는 사람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됐을 때, B라는 사람은 하남을 1지망에 썼다면은 A는 4지망에 하남을 썼을 때 과연 이게 A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게 있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성적순입니다. 1지망과 4지망, 5지망 이렇게 서로 전략적으로 유불리가 작용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성적 우선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망 순위로 전략 짜봤자 어차피 성적 순이다. 중경에서 성적 관리.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중간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역 선택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혹 이제 서울청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서울청이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서울은 인프라 좋고 교통도 좋으니까 성적 관리 대충 하고 내가 어디로 떨어져도 상관없지. 근데 여러분들, 서울이 물론 인프라 좋고 교통 좋으니까 어디든 좋긴 한데 과연 근무 여건도 다 좋을까요? 서울 안에서도 정말 많은 경찰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곳들은 엄청 인기가 많아서 도중에 내가 옮기고 싶어도 대기자가 정말 많아서 옮기기 힘든 곳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곳은 인기가 이제 없어서 도중에 언제든지 제가 신청을 하더라도 쉽게 옮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난 어디든 상관없다, 난 오히려 활동적이고 빡센 곳이 더 좋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내가 도중에 이동하는 거는 쉬워도, 인기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제가 도중에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이왕이면은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 안 맞는다면은 그때 가서 제가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선택의 폭이 그만큼 훨씬 넓잖아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경에서 생활하시고 나서 목돈 나가실 일이 있어요. 저는 참고로 중경 생활하면서 단 1원도 모으지 않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경 나오자마자 부모님께 600만원 바로 빌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큰 돈을 빌렸느냐? 바로 소급기여금 때문인데요. 소급기여금? 소급기여금이 근데 뭐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연금이 공짜로 뭐 그냥 공무원이니까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월급에서 매달 꾸준히 빠지는 기여금을 나중에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나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들은 그만큼 호봉을 인정해주죠. 예를 들어 남자들은 군생활 뭐 대략 2년 호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무원 연금도 2년 동안 낸 걸로 이제 쳐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군생활하면서 기여금을 내본 적이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기여금을 낼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생활하면서. 저 때는 이제 군생활하면서 병장 때 뭐 월급이 한 9만 얼마?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못 냈던 2년치의 기여금을 한꺼번에 이제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거 소급기여금 안 내면 큰일 나는 건가?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 생활 36년 안 남으신 분들, 물론 뭐 저희 때는 나중에는 정년이 65살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현재 60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내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 공무원 연금은 최대 납입 연수가 36년이에요. 36년 동안 내면은 그 이상으로 뭐 낸다고 연금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36년보다 적게 내면은 그만큼 줄어들죠. 저도 블로그를 막 뒤져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2년치를 덜 내면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월 10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못해도 80세, 90세까지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무원 연금을 한 20년 정도는 받는다는 건데 월 10만원 차이면은 1년이면 120,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 그래서 저는 소급기여금을 완납했고요. 저처럼 공무원 생활 36년은 보장하시기 어려운 분들이면은 완납하시는 게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납부하는 방법은 한 번에 완납하는 방법이 있고요. 24개월로 이제 할부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할부 납부하면 이제 단점이 이자율 오르듯이 조금씩 소급기여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생활 36년 충분히 하실 분들, 뭐 지금 기준으로는 한 20대 초반, 초중반, 이분들은 지금 내셔도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어차피 공무원 생활 36년 이상 하시기 때문에 기여금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냥 분납하시면 돼요. 왜냐? 이분들은 어차피 공무원 생활 36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매달 빠지는 기여금으로 공무원 연금 최대 36년이라고 했죠. 그거 그냥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내는 기여금이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금보다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현재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고 그거는 케바케겠죠. 그래서 결론, 20대 초중반 분들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물론 주변에 젊은 동료들 보면은 낸 친구도 있고 안 낸 친구도 실제로 많습니다. 끝으로 지금 중경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중경에 가실 여러분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경 생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외출 외박도 안 되고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생활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 중경에서 돈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저처럼 중경 나와서 부모님께 또 막 바로 뭐 돈 빌리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은 돈으로 소급기여금도 이제 납부하시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드리시면서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힐링고였습니다.